거리에서 관점을 배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본을 가지고 읽으면은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이제 막상 그림을 가지고 대본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20분 됐고 18분 됐고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와 이제 인간과 유전적 차이점이 1.6%라 그러잖아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기업 브랜드 매장과 골목 가게에 살펴보면은 분명히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씩 항목을 짚어서 보면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있을 건 다 있고요. 없을 것도 없지만은 거의 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브랜드 매장과 골목 가게에 큰 차이점이 있을까? 오늘은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컨버스 신발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분처럼 컨버스 신발을 메고 다니시는 분은 없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컨버스에 관한 그림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큰 차이점이죠. 어떤 분은 컨버스는 신발일 뿐 그냥 한 4, 5만 원짜리 캔버스화로 만든 신발일 뿐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컨버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다른 아이콘, 문화의 아이콘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 신발장에 있는 컨버스만 찍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보면은 물론 지금 얼핏 보면은 다 비슷해 보이겠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아마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지만 저 빨간색 컨버스가 있다는 게 좀 의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빨간색 컨버스는 컨버스의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컨버스가 신발이 아니라 신발 그 이상의 것을 알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컨버스로 검색한 사진은 위에 있는 거고요. 마이 컨버스라고 찍은 사진은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나이키도 그냥 나이키 쳐보시고 마이 나이키, 아디다스도 마이 아디다스, 마이 푸마 치면은 기존에 있던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푸마와 다른 형태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구글에 있던 것들을 보여드리죠. 컨버스를 제외하고 다른 신발 브랜드는 모두 새 신발 혹은 신발 광고 사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 컨버스라고 치면은 상당히 다른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 신발보다는 더러운 신발, 신던 신발, 낡은 신발이 많이 나오죠. 원래 컨버스는 1908년 마퀴스 M 컨버스라는 분이 만든 신발 상표였습니다. 자기의 성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버스라는 브랜드는 창업자의 성입니다. 이름입니다. 컨버스가 농구화를 제조하기 전에 시장에는 수많은 농구화가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컨버스는 평범한 농구화가 아닌 엘리자베스 아덴의 레드 도우처럼 레드 컨버스라는 특별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컨버스의 농구화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려진 나의 컨버스, 마이 컨버스를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신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서 찢어지고 더러운 신발이 나온다는 거죠. 자신이 수집하고 있는 여러 컨버스 신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서 컨버스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플리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 컨버스 웨딩 아니면 컨버스 웨딩 치면은 굉장히 의아한 사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때 컨버스를 신고 사진을 찍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점이거든요. 컨버스 신발은 누구나 신는 신발이에요. 비싸지도 않는 신발이니까. 그런데 왜 이 신발을 가지고 결혼식 때 사진을 찍을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의 레드도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컨버스의 특별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이 컨버스를 결혼식 때 신는 게 아닙니다. 힌트를 준다면 컨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연상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 큰 힌트를 드린다면 11월 11일 날 우리나라에만 있는 빼빼로데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데이. 예, 약간 좀 전혀 엉뚱하지만 또 전혀 다르지도 않고 뭐 희한한 어떤 뭐랄까 느낌은 있고 왠지 공감이 되는 뭐 그런 날이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날은 빼빼로가 많이 팔리는 날이죠. 이 길쭉한 과자를 주고받는 이유는 11월 11일 빼빼로 과자, 그러니까 너와 나라라는 독특한 연상 이미지의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11월 11일 너와 나, 뭐 우리, 뭐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결혼식 때 컨버스를 신는 것일까? 근데 보통 이제 니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관계는 한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 사람이 관계가 있으면은 법칙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컨버스의 법칙. 컨버스 왜 이런 법칙이 존재하는 것일까? 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들고 가서 샘플로 보여주는데 뭐 수천 명은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수백 명이 단 한 명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뭐 방송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엿을 먹는 거는 그냥 엿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 앞에는 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연상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컨버스라는 단어에는 영어권이 아닌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버스는 이야기하다. 두 번째는 컴퓨터와 기기와 대화하다. 의외죠. 세 번째는 고어입니다. 친하게 사귀다. 또 네 번째는 또 고어인데 문어적 표현이죠. 영적인 교제. 그리고 어원으로는 함께 사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엿 안에 사전에 없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엿을 요즘도 그러나요? 대문에 붙이잖아요. 또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욕이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엿을 드시라고 권할 때는 매우 공손하고 품있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웃기네요. 컨버스라는 단어에는 엿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컨버스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상대방을 향한 영적인 헌신이라는 뜻이 있죠. 엘리자베스 아덴의 레드도어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던 것처럼 그 특별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은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강력할 때 브랜드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컨버스는 신발이에요. 하지만 컨버스가 결혼식 때 마치 신랑 신부가 반지를 서로 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 비본질이 본질보다 더 위에 있다면은 브랜드가 된 거죠.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브랜드 스토리라 말합니다. 컨버스는 운동화로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충분히 스토리로 만들어졌죠. 컨버스가 집행했던 광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뭐 이거 동영상이니까 다 봤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컨버스 신발을 신죠. 이런 식으로 컨버스의 의미와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합치는, 정말 극과 극에 있는 개념을 합쳐갖고 이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컨버스에서 결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컨버스 결혼 문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미 이런 결혼 문화가 있어서 컨버스가 결혼 광고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1일에 빼빼로 과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결혼식 때 부부들은 컨버스를 신기 원합니다. 브랜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이죠. 브랜드의 소비자의 이야기가 모여서 브랜드의 역사가 됩니다. 탐스라는 신발은 뭐 예전에 한 번씩은 다 신어봤거나 보았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좋은 브랜드임을 입증했던 좋은 사례였죠. 탐스 슈즈.
시장에 신발은 많지만 스토리가 있는 신발은 별로 없어요. 스토리는 상품을 브랜드로 만듭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의 레드도어와 컨버스의 농구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빨간 문과 농구화는 평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문화가 들어가고 또 다른 가치의 기준이 되면 브랜드와 문화가 됩니다. 상품은 사용 주기가 있어서 시대가 지나면 유행과 기능성에 뒤처져서 시장에서 사라지죠. 누가 농구할 때 컨버스 천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나오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모품이 브랜드가 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아덴 여사와 마켓 M 컨버스 사장은 인간으로서 자연 수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엔드입니다. 비록 그들은 죽었지만 이름은 브랜드가 되어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합니다. 엔들리스가 됐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야기, 곧 브랜드 창업은 영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컨버스라는 브랜드에 이런 특별함이 있는가? 아니면 컨버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함이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컨버스를 구매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시장에는 특별한 상품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사람의 특별함을 알기 위해서는 특이한 질문을 평범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컨버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